사랑하는 도반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고 세상에 소란스러움이 잠든 이 시간,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낭에 집어넣습니다. 젊은 날에는 성공이라는 짐을 넣었고 가족 부양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라는 짐을 참 많이도 챙겨 넣었습니다. 도반님, 지금 당신의 휴대전화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훑어보십시오. 수백 명, 아니 어쩌면 1000명이 넘는 이름들이 그 작은 기계 안에 빼곡히 들어차 있을 겁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그 숫자가 곧 나의 능력이요, 내 인생의 성적표라고 믿었습니다. 아는 형님이 많으면 어깨가 으쓱했고 모임에 나가서 명함을 돌릴 때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지요. 아,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많구나. 그렇게 안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의 황혼 70고개를 넘어선 지금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지금 당장 내가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을 때 만사 제쳐두고 한 걸음에 달려와 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아니, 달려오는 것은 고사하고 오늘 밤 내가 잠 못 들 만큼 사무치게 외롭고 힘들 때 여보게, 나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네 라고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저 명단 속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마 손가락으로 꼽기도 어려울 겁니다. 어쩌면 단 한 명도 떠오르지 않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인맥을 관리하느라 그토록 애를 썼는데 정작 내 인생의 겨울이 닥쳐오니 그 화려했던 인연들은 낙엽처럼 흩어지고 남은 건 텅 빈 껍데기뿐이라는 사실에 허망함을 느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이 70 이후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것은 친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곁에 머물며 당신의 진기를 빼앗아가는 의미 없는 지인들 때문에 당신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비워야 할 때입니다. 옷장에 묵은 옷을 버리듯, 냉장고에 상한 음식을 버리듯, 유통기한이 지난 인간관계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생이 가볍고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무거운 인간관계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장, 우리는 왜 그토록 사람에 집착하며 살았는가? 도반님,
우리는 왜 실은 사람과도 억지로 밥을 먹고 가기 싫은 모임에 억지로 나가며 살았을까요? 왜 노라고 거절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전전긍긍하며 살았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유전자에 깊이 박힌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주 먼 옛날 원시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는 혼자가 된다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숲속에서 무리 지어 다니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우리 뇌 속에는 남의 눈밖에 나면 안 된다. 무리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생존 본능이 각인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본능이라 부릅니다. 젊은 날에는 이 본능이 필요했습니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사의 눈치를 봐야 했고,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학부모들과 어울려야 했고, 사업을 하기 위해 싫은 사람에게도 고개를 숙여야 했으니까요. 그때는 그것이 삶의 지혜였고 저세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반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당신은 이제 맹수와 싸워야 하는 원시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여서 승진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누군가의 비위를 맞춰서 돈을 더 벌어야 할 절박한 이유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20대, 30대 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은 70이 되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왕따가 될까 두려워하는 소년소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경조사 청첩장을 받으면 가슴부터 답답해집니다. 내가 안 가면 저 사람이 욕하지 않을까? 나중에 우리 자식 결혼할 때 안 오면 어쩌지? 이런 계산과 두려움 때문에 아픈 무릎을 이끌고 억지로 예식장으로 향합니다. 동창회 모임 문자가 오면 어떻습니까? 나가봤자 잘난 척하는 친구들 비위 맞춰주는 게 뻔한데도 나만 빠지면 자기들끼리 내 흉볼 텐데 하는 걱정에 또다시 옷을 챙겨 입고 나갑니다. 가서 즐겁던가요? 행복하던가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왠지 모를 피곤함과 씁쓸함의 한숨 쉬어본 적 없으십니까? 그것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이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불안일 뿐입니다. 나이 70에 가깝다면 이제 이 질긴 본능을 거스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꼰대라고 욕하지 않을까? 이제 제발 남의 시선 좀 그만 신경 쓰십시오. 남의 눈치 보느라 낭비하기엔 당신의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지 않습니까? 진정한 어른은 군중 속에서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무리지어 다녀야만 안심하는 초식동물이 아니라 홀로 숲을 거닐어도
당당한 호랑이가 되셔야 할 때입니다. 제2장 당신의 명주를 갉아먹는 3가지 유형의 도둑.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정리해야 할까요? 전화번호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차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곁에 두면 둘수록 당신의 생명, 에너지를 갉아먹는 에너지 도둑들은 반드시 구분해 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기운이 약해집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고 내 마음 하나 밝게 유지하기도 벅찬 시기입니다. 이 귀한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들을 저는 도둑이라 부릅니다. 70 이후 반드시 멀리해야 할 3가지 유형의 도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둑은 과거의 늪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레코드판 돌리듯이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친구가 꼭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직원들을 수십 명 거느렸는데 옛날에 김 부장 그 인간 진짜 나쁜 놈이었지. 고등학교 때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알아? 물론 추억을 나누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수십 년 전의 캐캐묵은 자랑을 늘어놓거나 이미 흙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를 옛날 사람을 끄집어내어 흉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치 곰팡이 핀지야 창고에 갇혀 있다가 나온 것처럼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던가요? 우리의 시간은 이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자꾸만 당신의 발목을 잡아 과거의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사람, 그 손을 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현재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도둑은 비교와 자랑이 일상인 사람입니다. 젊어서 경쟁할 때는 그랬다 칩시다. 그런데 머리가 하얗게 샌 지금까지도 입만 열면 자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위가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를 샀네. 이번에 며느리가 유럽 여행을 보내주었네. 우리 손주가 전교 1등을 했네.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승전작이 자랑으로 끝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행복을 확인받기 위해 타인을 관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을 계속 듣고 있노라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나의 삶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나? 나는 그동안 뭐 하고 살았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애꿎은 영감에게 혹은 죄 없는 며느리에게 짜증을 내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 친구의 자랑질 한 번이 나의 가정 평화까지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행복한 사람은 굳이 확성기를 대고 떠들지 않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지요. 그들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당신의 귀한 감정을 쓰레기통처럼 내어주지 마십시오. 세 번째, 가장 지독한 도둑은 징징대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신세 한탄,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 죽겠네. 자식놈 키워봤자 소용없어. 연락 한 통이 없어. 나라 꼴이 이게 뭐야. 세상 말세야. 친구로서 위로해 줄 수 있지 않냐고요? 내 아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서로 주고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배설하듯이 당신에게 쏟아붓고 정작 당신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야, 네 정도면 호강하는 거야 라며 입을 막아버리는 사람. 이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감정 흡혈귀입니다. 나이가 들면 긍정적인 생각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옆에서 계속 죽겠다, 죽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멀쩡하던 내 몸도 아픈 것 같고 내 기분까지 우울해 늪으로 빠져듭니다. 전염병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게 전염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 만남 횟수를 줄이는 것,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 도반님, 이것은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기 방어이자 생존 본능입니다. 제3장 인연법의 재해석.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 도반님, 혹시 시절인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불가에서 자주 쓰는 말이지요.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태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를 소유물로 착각합니다.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여야 하고 한 번 맺은 인연은 죽을 때까지 변치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우정 변치 말자고 술잔을 부리치며 맹세도 하지요. 하지만 도반님,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던가요? 강물도 흐르고 산천도 변하고 그 탱탱하던 우리네 얼굴에도 주름이 지고 검버섯이 피었습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의 마음이 어찌 영원하기만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봄에 피어난 벚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름이 오면 져야 합니다. 가을 단풍이 아무리 고와도 겨울바람이 불면 낙엽이 되어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무는 떨어지는 낙엽을 붙잡고 통곡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떠나느냐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낙엽을 미련 없이 떨구어내야만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다음 봄에 새순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을 나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젊은 날 직장 동료로서 혹은 학부형으로서 그 시절 나에게 꼭 필요했던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의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때로는 비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분들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환경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면 그 인연의 유통기한도 다하게 마련입니다. 서로 할 말이 없어지고 만나면 어색해지고 가치관이 달라 부딪히게 되는 것은 상대가 나쁜 사람으로 변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계절이 바뀐 것입니다. 여름 옷을 입고 겨울을 날 수 없듯이 이미 지나가 버린 인연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이별을 배신이라고 부르며 괴로워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30년 지기인데 연락을 끊어? 도반님, 이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회자 정리라 하셨습니다.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이별이 정해져 있기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더 애틋하고 소중하다는 뜻이며 동시에 떠나는 사람을 웃으며 보내줄 수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내 곁을 떠나 소원해지는 친구가 있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빌어주십시오. 그동안 고마웠다. 덕분에 내 인생의 한 시절이 따뜻했다. 잘 가시게. 빈손으로 보내주어야 그 빈손에 새로운 선물이 쥐어집니다.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낡은 인연을 비워낸 그 자리에 지금의 당신에게 딱 맞는 더 성숙하고 향기로운 새로운 인연이 바람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면 그 빈자리에 나 자신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벗이 들어앉을 수도 있겠지요.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 것. 그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 고독을 고독으로 바꾸는 기술,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스님, 그렇게 사람 다 정리하고 나면 너무 외롭지 않겠습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는 게 처량해 보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번님,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늘과 땅만큼 다른 말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남이 나를 안 찾아줘서 비참한 마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데 대상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의 감정입니다. 반면에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남의 눈치 안 보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충만한 상태에 나 스스로 나와 노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남이 끼어들 틈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이 70은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채우던 외로움의 시기를 끝내고 나 스스로 내면을 채우는 고독의 시기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높을 고자를 써서 고독, 즉 수준 높은 홀로 있음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고귀한 고독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말라 비틀어진 외로움이 아니라 윤기 흐르는 고독을 즐기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침묵과 친해지십시오. 집에 혼자 계실 때 적막함이 싫어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두시지요? 아니면 누구에게라도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떨지 않으면 불안하시지요? 이제 그 소음들을 한번 꺼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전화기를 멀리하고 가만히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십시오. 베란다에 핀 화초의 잎사귀를 말없이 닦아주십시오. 처음에는 그 정적이 어색하고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평생 남편 부르느라, 자식 부르느라, 상사 부르느라 쉴 새 없었던 내 목소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정말 고생했다. 이제 좀 쉬자. 나는 사실 이런 게 하고 싶었어. 그 내면의 목소리와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고독의 첫 번째 즐거움입니다. 둘째, 혼자 노는 법을 개발하십시오.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다니며 맛집 가고 관광버스 춤추는 것만이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나고 나면 허무합니다. 혼자 도서관에 가서 읽고 싶었던 책을 빌려보고 혼자 숲길을 걸으며 이름 모를 들꽃과 인사를 나누고 좋아하는 옛날 가요를 틀어놓고 따라 부르며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이 사소해 보이는 시간들이 쌓여 당신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즐거운 일을 찾으십시오. 서툰 솜씨로 그림을 그려도 좋고 서예를 해도 좋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일기장에 시를 써도 좋습니다. 무언가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몰입의 순간 우리는 나이를 잊고 육신의 고통조차 잊게 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우리는 평생 남에게는 밥도 잘 사주고 선물도 잘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인색했습니까? 혼자 밥 먹을 때 그냥 물 말아서 김치랑 먹지 뭐 하며 대충 데우지 마십시오. 가장 예쁜 그릇을 꺼내 정갈하게 반찬을 담아 나에게 차려주십시오. 아껴두었던 좋은 옷이 있다면 나갈 일 없어도 집에서 입으십시오. 거울 속에 늙어버린 나를 보며 미안하다, 사랑한다, 참 애썼다라고 말하며 쓰다듬어 주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나를 홀대하는데 누가 나를 대우해 주겠습니까?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외로움을 넘어 고독의 황제로 거듭나는 비결입니다. 제5장 좁지만 깊은 진짜 인연 도반을 위하여.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산속의 도인처럼 세상을 등지고 동굴 속에 숨어 혼자만 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 살아야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미 없는 다수의 군중 속에 섞여 외로워하지 말고 단 한 명이라도 진심이 통하는 소수의 진짜 인연을 소중히 하라는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친구를 도반이라고 부릅니다. 길 도다어 자에 짝 반반 자를 씁니다. 함께 길을 가는 버지라는 뜻이지요. 꼭 종교적인 수행을 함께해야 보반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가 바로 도반입니다. 100명의 술친구보다 단 한 명의 도반이 100배, 1000배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70의 곁에 두어야 할 진짜 친구, 도반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나서 굳이 쉬지 않고 떠들지 않아도 그저 같이 마주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공기 자체가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 뭐라도 말 좀 해봐라고 재촉하지 않고 나의 침묵을 편안하게 지켜봐 주는 사람.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둘째,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자기 말하느라 바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뚝 끊고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며 채가는 사람이 있지요. 이런 사람은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진짜 친구는 나의 넋두리도 나의 서러움도 중간에 자르지 않고 끝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줍니다. 판단하거나 가르치어 들지 않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나 또한 그에게 그런 길을 빌려주어야겠지요. 셋째,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자식 취직 좀 부탁한다고 무언가 얻어낼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관계는 거래이지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인연은 바라는 것 없이 만납니다. 그저 그 사람이 잘 살기를 바라는 청정한 마음. 맛있는 것을 먹으면 이거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건데 하고 떠올리는 순수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라야 70 이후의 삶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습니다. 도반님, 혹시 주변에 이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은 대성공입니다. 천만금을 가진 부자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삶을 사신 겁니다. 그 친구분 손을 꼭 잡고 고맙다라고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나는 그런 친구가 없는데 어떡하나 하고 낙담하신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찾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나비와 벌을 쫓아다니면 도망가지만 내가 향기로운 꽃이 되어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나비와 벌은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쫓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홀로 서기에 성공하고 당신의 내면에서 맑고 깊은 인품에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 좋은 인연은 자석처럼 당신 곁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향기를 품으십시오. 그것이 품격 있는 노후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인간관계의 허와실 그리고 고독의 가치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무거웠던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셨습니까?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강의를 듣고 고개만 끄덕이고 끝난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낡은 수첩을 꺼내어 정리하십시오. 휴대전화 속에 의미 없는 번호들을 지우고 마음속에 엉겨붙은 미련의 찌꺼기를 지우고 남에게 이렇게 잘 살아요 라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허세와 체면을 지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텅 빈 방 안 홀로 앉아있는 당신의 모습은 처량한 것이 아니라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마치 모든 잎을 다 떨구고 겨울바람 앞에 당당히 선 저 산봉우리의 거목처럼 말입니다. 친구 많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여럿이 있어도 휘둘리지 않는 당신의 단단하고 고요한 마음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친구나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온전하고 빛나는 하나의 거대한 우주입니다. 우주가 어찌 외로움을 타겠습니까? 이제 남은 생은 남의 눈치를 보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오직 내 우주를 유영하는 자유로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복잡하게 얽힌 인연의 실타래를 끊어내고 홀가분하고 가벼운 내일로 나아가는 작지만 단단한 칼날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지혜의 배를 타고였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사람 꿈, 과거 꿈꾸지 마시고 오직 나 자신을 안아주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평온한 노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